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 고등학생에 이어 전북 고창과 대전에서도 독감 백신을 맞은 70대와 80대 노인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이 백신 때문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라임 수사를 하는 서울 남부지검은 검사 향응 의혹 수사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청와대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불가피하다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사태와 관련해 라임 자산 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중 최고수입니다. 오는 27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살 때 자금 마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편법 증여 등을 통한 주택 매수를 차단해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지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인천에서 10대가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데 이어 전북 고창과 대전에서도 독감 백신을 맞은 70대와 80대가 숨졌습니다. 네, 벌써 세 번째 사망인데 보건당국은 독감 백신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윤지원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7시 35분쯤 전북 고창의 한 마을에 사는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 숨지기 하루 전 읍내 한 의원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백신은 상온 노출이나 백색 입자가 검출된 제품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는 생전에 혈압약을 복용했고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0대에 뇌출혈로 좀 쓰러지셨어. 그걸로 인해서 여태까지 일도 못하시고 아프고. 보건당국은 독감 백신 접종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접종 후에 어르신께서 충분히 안정을 취하셨는지 여러 가지 정황을 확인을 해야 될 필요는 있고요. 대전에서도 80대 남성이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졌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서구 관저동의 한 의원에서 독감 백신을 맞고 오후 2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는데 병원으로 옮겨진 지 1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 기저질환이 없었고 건강한 상태에서 백신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이 맞은 백신 역시 상온 노출이나 백색 입자 검출 제품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는데 정확한 사인은 역학조사가 끝나야 나올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반대해오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발족을 라임 옵티머스 특검법과 함께 처리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습니다. 그만큼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한 공세에 무게를 싣겠다는 건데 더불어민주당은 시간 끌지 말라며 단번에 선을 그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 특별 검사 도입과 공수처 발족을 함께 처리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 기회에 공수처도 발족시키고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검도 하고 그다음에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지명하고 다만 독소 조항을 뺀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는 걸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당 차원의 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가 제안하는 특검은 시간 끌기라며 특검 주장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상 야당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법 개정안을 심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더는 공수처 설치를 지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거듭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는 물론 국민의힘이 요구한 특검도 함께 도입하자고 요구하면서 여야 협상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자산 운용에 대해 최고 수위 제재인 등록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 측은 심의 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 다음 달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정관계 로비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라임 자산운용. 금융감독원이 어제 라임 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최고 수위 제재로 지난해 8월 라임 사태가 이뤄진 지 약 1년 2개월 만입니다.
금감원 측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한 사안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제재 결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구속 상태인 원종준 라임 운용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에 대해 해임 요구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되는데 다음 달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피해자 구제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데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가 피해자와 사전 합의하면 사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판매자들의 합의를 얻을 수 있다면 추정 손실 같은 것을 합의를 해서 지급을 먼저 좀 추진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라임을 판매한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 수위도 오는 29일 결정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교관이 사람 고기를 먹고 싶다는 엽기적인 말과 함께 직원들에게 폭언까지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외교부는 감사에서 고작 경고 처분을 내렸는데 이 조치가 적절했다고 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나는 인간 고기가 너무 맛있을 것 같다. 꼭 인육을 먹어보려고 한다. 우리 할머니가 일본인인데 우리 할머니 덕분에 조선인들이 빵을 먹고 살 수 있었다. 지난해 미국 주 시애틀 총영사관에 부임한 부영사 A씨가 공관 직원들에게 한 말이라고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에 제보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A씨는 직원에게 퇴사하면 끝까지 괴롭힐 것이라는 폭언을 하고 욕설도 퍼붓는가 하면 그 월급으로 생활이 가능하냐고 조롱까지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직원들은 지난해 10월 외교부 감사관실에 신고했지만 감사 결과는 장관 명의의 경고와 총영사관에 대한 기관주의 처분만 내려졌습니다. 폭언 등에 대한 증언을 확보하고도 주장이 상반된다. 증빙 자료가 없어 곤란하다는 게 이유였는데 인육 발언은 조사 과정에서는 없었고 경고 조치는 적절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제보 내용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정밀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조치와 함께 최근 현지 직원을 성추행한 뉴질랜드 외교관에게도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리면서 외교부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어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야당 간의 뜨거운 공방전이 펼쳐졌습니다. 이 지사가 한 국민의 진 표현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는데 야당은 사과하라, 이 지사는 자신이 먼저 공격을 받았다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경기도의 홍보비 과다 지적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국민의힘이 음해 선동에 몰두해 국민의 짐으로 조롱받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어제 국토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당명을 가지고 국민의 짐이라고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저희 야당 공당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런 식으로 국감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의힘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먼저 공격을 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공격을 하니까 저로도 해명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나온 얘기니까. 계속된 사과 요구에도 뜻을 굽히지 않은 이 지사는 여야 간사까지 나서 유감 표명을 요청하고 나서야 한 발 물러섰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는 점들을 제가 인정하고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제에 이어 어제 국감에서도 경기도에 국감 자료 제출을 놓고 이 지사와 국민의힘 의원 사이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남 창원에서 50대 택배기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MBN이 입수한 유서 일부엔 지점장의 갑질과 생활고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로젠 택배 하치장입니다. 어제 새벽 4시쯤 이곳에서 50대 택배기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료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말이야 놀랬죠. 저도 막 충격이 좀 크고요. 일요일날 지금 밥 약속까지 해놓고. 숨진 택배기사는 A4 용지 6장 분량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자필로 쓴 3장의 유서에는 억울하다는 말과 함께 지점에서 직원 수를 줄이고 수수료를 착복해 택배기사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적은 수수료에 세금까지 떼고 나면 한 달에 200만 원도 벌지 못한다고도 했습니다. 한여름에는 에어컨도 없이 일하고 출근 시간도 멋대로 앞당기는 등 개인 사업자인 택배기사를 직원 이하로 여겼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택배 노조는 숨진 택배기사가 일을 그만두려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두게 되면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해서 전적으로 고인이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했나 봐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거예요. 가족들에겐 생활고로 빚이 좀 있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배 노동자가 숨진 건 올해만 벌써 13번째입니다. 경찰은 유서 등을 토대로 지점과 본사의 갑질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주요 택배회사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섭니다. 하지만 불과 2달 전 고용노동부는 업계와 과로사 방지를 위한 공동선언까지 했었죠. 이번에도 형식적 점검에 그치는 건 아닌지 현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정부의 긴급 점검 대상은 CJ 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등 국내 주요 택배 회사입니다. 서브터미널 40곳과 대리점 400곳에서 과로 등 건강장애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사망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위법사항 확인 시 의법 조치할 계획입니다. 택배기사 6천여 명에 대한 면담 조사도 벌입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싸늘합니다. 2달 전 장관과 4개 택배회사 대표가 택배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공동선언까지 했지만 바뀐 게 없단 겁니다. 저희한테 폭주 물량에 대한 업무 지시를 그대로 하기 때문에 매스컴적으로 부각이 되니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방편이지 않냐. 근본적인 처방이나 구조 개선 없이 그저 추석을 앞둔 사진 찍기용 행사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장시간 고된 노동, 분류 작업 문제에 대한 개선, 그리고 낮은 수수료의 구조적 문제 개선 없이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을 수 없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까지 나온 만큼 이번엔 바뀔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최신종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최신종이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김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부인의 친구를 자신의 차에 태워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나흘 뒤에는 채팅앱으로 알게 된 부산의 20대 여성을 전주로 불러 또 살해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신종은 2명의 여성에 대해 살인과 시신 유기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강도와 강간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약에 취해 생각나지 않는다며 필름이 끊겼다. 잡히고 나서야 2번째 여성을 살해한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신종은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며 죽인 것에 대한 선처를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신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립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미국 대선을 2주 앞둔 상황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걸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이 언론과 상대 후보, 미국 최고의 감염병 권위자까지 가리지 않고 더 독해졌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빌리는 트럼프 대통령, 막판 역전을 노리는 모습인데요. 신혜진 기자입니다. 미 대선 승패를 가를 핵심 경합주 애리조나에서 공항 유세를 이어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뜸 특정 언론사를 향해 화풀이 합니다. You turn on CNN, that's all they cover. COVID, COVID, pandemic, COVID, COVID, COVID. You know why? They're trying to talk everybody out of voting. People aren't buying at CNN, you dumb bastards.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경쟁자는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해버립니다. He's gonzo, folks. He's gone. He has no idea. And the people that are running that party are radical, far-left maniacs.
선거 캠프 참모들과 나눈 전화회의에서 트럼프는 미국 내 전염병 최고 전문가에 대해선 재앙이라며 조롱했습니다. People are tired of hearing Fauci and all these idiots, these people. But Fauci's a disaster. I mean, this guy's, if I listen to him, we'd have 500,000 deaths. 이 같은 발언은 파우치 소장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것에 대한 응수로 보입니다. Equates wearing a mask with weakness. Does that make sense to you? No, it doesn't, of course not.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금까지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226명, 트럼프 대통령은 125명을 확보할 가능성이 확실시된다며 바이든 후보가 우위를 점한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경합주를 중심으로 공화당원들의 신규 유권자 등록이 급증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뒤집기가 가능한 상황.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막말 잔치가 대선 직전 열혈 지지층의 결집을 통해 승부수를 띄우려는 전형적인 선거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러시아 군 정보기관 해커가 사이버 공격을 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올림픽 개말 2달여 전부터 범행을 준비해왔는데 러시아는 러시아 혐오주의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올림픽이 열렸던 당시 러시아 군 정보기관의 해커가 사이버 공격을 모의하고 시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미 법무부는 러시아 해커 6명을 사이버 공격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ctivity went well beyond traditional intelligence collection. The GRU targeted the global energy sector, the international political groups, hospitals, and even the Olympics. 러시아 해커들은 올림픽 준비가 한창인 2017년 11월부터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공격 대상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평창올림픽 당국, 후원 기업 등이었습니다. 해커들은 IOC와 IOC 위원장이 보내는 것처럼 꾸며 악성 이메일을 IOC 위원, 단체, 기업 등 수백 곳에 보내 정보를 탈취하려 했습니다. 12월 중순에는 평창올림픽 조직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회사의 전산망을 공격해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러시아는 올림픽을 상대로 해킹 공격을 한 적 없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이 조직이 다음 해에 있을 도쿄올림픽 조직위에 대한 공격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코로나19로 이동과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비대면 방식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한 커플이 국경을 뛰어넘는 결혼식을 선보여 화제입니다. 새하얀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남녀. 강을 배경으로 야외 결혼식을 치르는 중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강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캐나다, 반대쪽은 미국입니다. 코로나19로 양국 간 이동이 자유롭지 않자 국경지대에서 식을 올려 캐나다와 미국의 지인들이 모두 참석하게 한 거죠. 조부모님을 위해선 VIP석도 마련했는데요. 강 한가운데에서 볼 수 있도록 보트를 띄웠습니다. 이른바 두 국가에 걸쳐 치러진 결혼식이라니 국경도 두 사람의 사랑을 가로막을 순 없었네요. 코로나19로 부동산 시장도 변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를 맞아 대면 접촉 없이 구석구석 집을 둘러볼 수 있도록 가상현실 기술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VR 장비를 착용한 뒤 집안을 둘러봅니다. 실사를 이용한 VR 게임처럼 보이지만 실은 매물로 나온 집을 둘러보는 중인데요. 미국 네브래스카주의 한 부동산 중개 회사는 가상현실, VR을 이용해 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둘러보는 3D를 넘어 문을 열어서 내부를 살펴보거나 벽지 등 설비도 바꿔볼 수 있는 6D라고요. 접촉도 최소화하면서 순간이동으로 집도 구경할 수 있으니 언택트 시대에 꼭 맞는 서비스인 것 같네요.
이번엔 사람 크기만한 풍선이 가득한 콘서트장으로 가볼까요? 미국의 한 록밴드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낮추려고 버블 콘서트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개최된 인디록 밴드 프레이밍 립스의 콘서트장인데요. 가수고 관객이고 할 것 없이 저마다 대형 풍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록밴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이른바 버블 콘서트를 구상했는데요. 자유롭게 몸을 흔들고 소리도 지를 수 있도록 풍선 100개를 자체 제작했다고 합니다. 방역 차단막 역할을 한 풍선 덕분에 관객들은 모처럼 스트레스를 마음껏 날려버렸다며 호평을 보냈다네요. 출근길 충남과 세종에선 초미세먼지 수치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경기 남부와 세종, 전북은 오전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어제 고비 사막과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는 황사가 발원을 했습니다. 오늘 늦은 밤 백령도를 시작으로 내일 새벽에는 중부지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남부와 제주에서는 비가 내립니다. 남해안과 제주에서는 10에서 40mm, 전남과 경남, 전북 남부, 경북 남부는 5에서 10mm,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 남부에서는 빗방울 정도만 스치겠고요. 수도권과 영서 북부는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비구름이 빠르게 지나면서 5mm 미만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구름 많고요. 곳곳에서는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 하늘은 낮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밤부터 강원 중북부 산지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제주와 전남, 전북 남부는 오후부터, 경남과 경북 남부는 저녁부터 내일 아침 사이 비가 오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10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 12.6도, 대전 10.2도, 대구는 9.7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광주 18도, 대구와 창원 19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5도가량이 낮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금요일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5도, 토요일에는 무려 3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이 부쩍 추워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